불교계도 선관위도 집단 반발.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어제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린 것은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제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제 봐라 알아서 나제 무지하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동행세를 받는 선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네,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일 텐데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불교계는 그 발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카톨릭만 배려를 받았다. 당시 카톨릭만 불교계 카톨릭 단체와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교황청을 2차례 예방했는데 교황과의 만남을 두고 아련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것도 지금 불교계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캐럴 활성화 정책 이것도 너무 종교 편향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어제 승려대회에 따라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24년 만에 열린 승려대회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어떤 특정 종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교계 홀대 논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제 개신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홀대가 있을까 또 홀대하는 정책을 하면 그에 대해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캐럴 활성화 조치인데요. 예. 저게 이제 캐럴을 이제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좀 침체돼 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캐럴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캐럴을 이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교계가 상당히 반발을 했죠. 이 캐럴은 특정 종교의 노래인데 이거를 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사를 방문할 때 거기 요금 징수 문제로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불교계 입장은 뭐냐면 그쪽 산사에서 실제로 이제 문화재 관리라든지 또 예전부터 국립공원 안의 산사 같은 경우는 주로 불교의 소유 땅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위해서 받는 것인데 이거를 뭔가 어떤 이중적으로 준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논란도 있었고 그 불만이 쌓여오다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지난 국감에서 이 봉이 김선달 발언이 상당히 촉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축돼 왔던 이 불교계 불만 자체가 정청래 발언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을 했는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그때 이제 뭐 사과하고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본인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 또 본인 어떤 면에서 지지자들도 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서 더 커져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또 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교계가 쉽게 그렇게 누그러뜨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제 조계사를 찾아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신도들의 반발에 결국 발길을 돌렸고요.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의원도 현장을 찾았지만 조계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종 행사와 의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말과 행동을 삼가해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정론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과의 말씀을 탈당하신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과 불교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성남 불심을 달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8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 정청래 의원이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마음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하종대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 불교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사실은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화면에 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불만이 있었다고 뭐 평양을 갈 때라든가 3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불교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불만이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하나는 이제 나왔었는데 뭐냐면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사찰 관람료 이런 문제가 나는데 전국에 사찰이 한 2천여 개 되거든요. 네. 그중에 관람료를 받는 곳은 한 70여 개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사찰 관람료를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24곳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2천여 곳 중에서 1% 조금 더 되는 곳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곳인데 이걸 가지고 봉익임선달 얘기하고 산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하고 불교계를 마치 서로 갈등,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언제부턴가 이제 서로 떨어뜨리면서 이런 마찰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하고 불교계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또 올해부터는 당장 불교에 과거부터 쭉 있었던 여러 유휴 토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원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돼 있는데 2020년에 이걸 법을 바꿔가지고 올해부터는 매기기로 돼 있어요. 아직 안 매겼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도 큰 불교계의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찰에는 국가의 문화재가 많아요. 전체 예를 들면 건조물 문화재는요. 우리나라 전체 76%가 불교 사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일반 전기료를 해요. 약 1년에 전국 사찰에 내는 전기료 한 50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낮춰달라, 좀 교육용으로라도 한 20%를 낮춰달라 했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마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 얘기가 나오니까 전국에 있는 승려들이 화가 그게 완전히 불만이 폭발한 거죠. 네. 지금까지 쌓여있는 불교의 불만을 하종대 기자가 잘 정리해줬는데 지금 당장 불교계의 욕은 이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탈당. 그런데 정 의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탈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개적으로 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꾸 그 사퇴하라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하면서 선당후사 결국은 이제 탈당을 본인이 스스로 좀 해달라 이런 요구 같은데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불교계의 불만은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일단 뭐 방법은 불교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저는 뭐 불교계가 이게 그 정청래 의원 발언이 촉발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교계의 성남 민심이 있는 부분은 뭐 물론 불교계 안에도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정청래 의원 탈당 문제는 저는 그건 정청래 의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자꾸 당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청래 의원이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또 대선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내 갈등의 요소나 작용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집단 반발이 일어난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이유 바로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고요. 그래서 3년 비상임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연임 반대의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지난 대선 당시 때부터 문재인 캠프 출신이어서 임명 때부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행동은 60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선관위 내부 통신만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보면요. 주군이 준 자리라서 떠나지 않느냐 아니면은 조직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인가 이런 얘기들도 들어왔습니다. 결국 조혜주 상임위원 선관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방 중에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혜주 전 의원은 본인의 사퇴와 함께 논란이 되었던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 벌어지는데 심판이 일본 사람이고 선심도 일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VAR 보는 사람도 일본 사람이라면 그 용납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라는 거는 굉장히 이 1963년도에 선관위가 생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라는 게 심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그렇죠. 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우리 선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게 바로 조혜주 상임위원의 임명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상임위원은 전체 9명 중에서 1명이 상임위원은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하는데요. 선관위원장은 사실상 명예직이에요. 대법관들이 주로 합니다. 지금 이제 노정희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인데 네.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 장관급의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고 선관위에 쭉 해오신 분인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그 캠프에서 특보를 역임을 했어요. 본인 주장은 백서에 잘못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특보를 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예. 자,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 임명을 해서 그때부터도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관위를 특정한 어떤 캠프에 특보를 했던 사람을 임명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그 계속 논란이 되어 오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주 상임위원이 지난해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반려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는 24일 날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보통 이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인데 상임위원은 보통 3년을 하고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어요. 역대 역사상. 예. 근데 이번에 조혜주 상임위원을 연임을 시키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원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으로서 3년을 더 연임을 시킨다고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야당도 문제를 삼고 지금요 선관위가 전체 선관위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당 추천 임원이에요. 지금 선관위 8명은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이 대법원장 그다음에 여당 추천만 돼 있습니다. 자, 국회 그렇죠. 추천도 있죠. 국회 추천은 이제 합의 합의인데 추천도, 예. 순수 야당 추천은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문혜주 전 상임위원인데 이분이 이번에 사퇴를 또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걸 임명한 것도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엄청나게 무리수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2,600명 되는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선관위 상임위원을 어떠면서 연임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이고 또 이거를 지금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에 사퇴를 수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야당은 조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개인의 출세와 영달 그것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을 맞바꿔먹은 엿바꿔먹은 아주 악질적인 인사입니다.
선관위 신뢰를 얼마나 더 갉아먹을 작정인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지난 5년간 계속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몰상식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한 데는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여당 편향적이다 이런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선관위의 불공정 사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재보궐선거 때 파란색 택시에 랩핑을 한 광고를 제작했다. 근데 이 파란색이 민주당 색깔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게 어떻게 유리한 그런 선거 광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TBS에서 일합시다 이 캠페인을 선관위가 허용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기호죠. 반면에 야당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관위의 불공정한 그런 처신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하동대 기자, 조혜주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불공정 논란들이 벌어진 것이 결국은 선관위가 여당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시청자들 중에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선거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원래 그거를 그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바로 잡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한 번 하고 나면은 표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사후 보정작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검열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라 하는 측면에서 선관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일의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근데 공정성에서 지금 한번 보면은 1, 2, 3번 한번 앞으로 한번 다시 내주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파란색 같은 거는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상징색인데 그 색이 거기 안에 이제 보라색도 있었고 뭐 빨간색도 있었다. 지금 살짝 보면 보라색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꼭 그 민주당만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90% 이상이 파란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일합시다도 마찬가지. 그냥 일합시다도 이거 일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내로남불 이거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무슨 보궐선거 왜 합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아주 엄밀하게 봤을 때 편향이냐 아니냐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공정성을 매우 중시해야 될 곳에서 의심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안 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저런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저런 논란에도 조혜주 상임위원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야당 여전히 선관위 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원이 9명이지만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지금 선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민주당 반대로 1명이 공석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여야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조혜주 위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청문회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 3월 9일 안에 임명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야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관위에 상임위원 할 때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이분이 이제 사퇴하기로 했고 그걸 수리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 관리를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락 됐으니 더 이상 이분이 뭐 자리도 없는데 무슨 지금 얘기하는 그런 뭐 불공정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분의 연임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짧게 한마디만 지적하면요. 예. 그것 때문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작년에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이 선거 관리를 위해서. 근데 예. 청와대가 반려를 했어요. 왜 그때 하지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분이 임기가 이제 끝난 예.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연임을 했던 문제가 되지만 임기가 남아 있는 걸 대통령이 연임을 시킨 거니까 연임이 아니죠. 참 계속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예. 그건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 생각하고요.